in a farmer's field. Oh, some reason I can't explain. I know St. Peter will call mine. Never alone this way. 네, 안녕하십니까. 빈티지 오디오 TV입니다. 네,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아티스트 스케치 제 4회인데요. 영국의 슈퍼밴드, 정말로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하고 사랑을 받고 있는 모던락 밴드입니다. 바로 콜드플레이인데요. 오늘 이 밴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중간에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티스트 스케치 제4회입니다. 네, 2000년대 영국 얼터너티브 락의 지존이죠. 세계적인 4인조 슈퍼밴드입니다. 바로 콜드플레이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멤버는요, 드럼의 윌 챔피언, 베이스의 가이 베리맨, 기타의 조니 버클랜드, 그리고 프론트맨, 보컬과 피아노, 어쿠스틱 기타를 맡고 있는 크리스 마틴이 되겠습니다. 아래 멤버 사진이었는데요. 왼쪽에 조니 버클랜드, 그리고 크리스 마틴, 가이 베리맨, 드럼의 윌 챔피언,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연할 때 이렇게 사진들이고요. 어쿠스틱 기타를 메고 공연도 하고요. 때로는 이 크리스 마틴이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또 공연도 많이 하고요. 이렇게 공연하는 모습이고요. 네, 멤버 4명이 이제 무대에서 공연하는 모습이고요. 중앙에 이제 크리스 마틴인데요. 밴드의 핵심 멤버고요. 보컬, 피아노, 그리고 기타도 함께 맡고 있는 프론트맨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초창기 시절 밴드 결성과 메이저 데뷔 앨범입니다. 먼저 런던의 대학교 시절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1996년에 크리스와 조니가 만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인디밴드인 트랄즈의 멤버로 같이 2명이 함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이스 멤버인 가이가 참여하게 되고요. 스타피쉬라는 밴드명으로 작은 클럽을 전전하면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러머인 윌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비로소 밴드명을 콜드플레이로 변경하고 현재까지 멤버 변경 없이 그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시절에 이제 언더그라운드 시절이었죠. EP 앨범을 발매를 하는데요. 98년도에 세이프티와 99년도에 브라더즈 앤 시스터즈 앨범을 발매를 하고요. 그리고 활동을 계속 하다가 99년도에 드디어 메이저 레이블인 팔로폰 레코드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블루룸 EP 앨범을 발매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대망의 데뷔 앨범을 발매를 하는데요. 2000년 7월에 데뷔 앨범 파라추테스를 발매하게 됩니다. 프로듀서로 그 영국의 켄 넬슨이 참여하게 되고요. 이 앨범은 영국의 앨범 차트 1위까지 등극을 하게 되고요. 머큐리 음악상에도 추천이 되는 앨범이 되겠습니다. 수록곡으로는 옐로우, 트러블, 돈 패닉, 쉬버 등이 있고요. 이 앨범은 상당히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그 어쿠스틱한 그 모던록 럼버로 채워져 있고요. 전반적으로 앨범이 영국풍의 전통적인 그런 락 앨범이고요. 이때는 이제 그 콜드플레이가 오아시스라든가 U2, 라디오헤드 같은 선배 그 락밴드 등을 받아 데뷔 앨범이 탄생이 됐고요. 유럽에서 성공에 힘입어 북미를 공략하게 되는데요. 2001년 초에 US 클럽 투어를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유명한 방송인 SNL에 또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2년도 그래미 어워드에서 베스트
얼터너티브 상을 받게 됩니다. 자, 보시는 앨범의 표지이고요. 검정색 바탕에 자켓 앨범이고요. 지구본이 있는데 노란색으로 이렇게 싹 덮여 있는 그런 지구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후면에는 트랙리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멤버 4명이서 멀리서 이렇게 찍은 모습이 있고요. 네, 다음에는요, 전성기 시절입니다. 1집 이후에 2집, 3집, 4집을 내면서 세계적인 슈퍼밴드로 입지를 완성하게 되는데요. 2002년 8월에 완전히 대박이 터진 2집 앨범 A Rush of Blood to the Head를 발매를 하게 되고요. 프로듀서인 켄 넬슨이 또한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월드 투어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수록곡인 In My Place, The Scientist, 클락스 같은 넘버들이 완전히 빅히트를 하게 되고요. 2003년 12월에 유명한 그런 음악 잡지인 롤링 스톤지에서 올해 최고의 밴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미 어워드의 2개 부분을 수상을 했는데요. 앨범상과 레코드상, 아주 그 핵심적인 그래미 상을 수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앨범으로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록 매니아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한테도 각인이 되는 그런 콜드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이 2집 앨범의 성격도 1집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록 넘버들이 실려 있고요. 우울하고 감성적인 록 넘버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스트레이트하고 밝은 그런 록 넘버들, 그리고 록 발라드 풍의 곡들도 몇 곡이 수록되어 있는 그런 앨범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005년 6월에 3집 앨범 XNY를 발매하게 되고요. 프로듀서로 단톤 셔플과 켄 넬슨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앨범은 조금 변화를 주는데요. 일렉트로닉적이고 사이키델릭한 그런 복합적인 사운드를 담고 있고요. 일부 평론가들로부터는 혹평을 받은 앨범이지만 대중적으로는 830만 장 이상의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했고요. 상업적으로도 완전한 그 대성공을 이루게 되는 그런 앨범이 되겠습니다. 수록곡으로는 스피드 오브 사운드, 픽스 유, 토크가 히트를 하게 됐고요. 이 앨범에는 약간의 비화가 있는데요. 1집과 2집의 성공으로 인해서 창작의 압박감을 가졌던 그런 앨범이고요. 녹음 세션 중에 60곡 정도를 창작을 했는데 그 중에 52곡은 폐기 처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앨범 녹음 작업하는데 다른 앨범에 비해서 상당히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18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앨범 발매 후에는 2006년 7월까지 엄청난 그 라이브 콘서트 스케줄을 소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1, 2집과는 조금 성향이 다른 3집 앨범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06년 10월에 4집 앨범을 발매를 하는데요. 비바라 비다와 Death and All His Friends라는 앨범을 발매합니다. 이 타이틀은 프리다 칼로의 미술 작품인 비바라 비다에서 따왔고요. 스페인어고요. 영어로 빅토리 더 라이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 사진이 유명한데요. 외젠 드라크루아라는 그 미술 작가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프랑스 7월 혁명을 나타내는 작품인데요. 그 그림을 모티브로 해서 앨범 표지를 장식을 했고요. 탄탄한 프로듀서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존 호킨스, 릭 심슨, 마르크스 드라브스, 그리고 명 프로듀서죠. 브라이언 이노가 참여를 했고요. 이 앨범은 앰비언트적이며 팝록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앨범이 되고요. 웅장한 오케스트라를 가미한
사운드를 더욱더 발전시킨 그런 앨범이 되겠습니다. 비바라 비다라는 대히트곡이 있고요. 바이올렛 힐, 러버스 인 저팬, 로스트 같은 히트곡이 있습니다. 이 앨범은 그래미 어워드에서 최우수 록 음반상 등 포함해서 총 3개 부분을 수상하게 되고요. 800만 장 이상의 앨범 판매량을 기록하는 대성공을 거두는 앨범이 되겠습니다. 이 3장의 앨범으로 상업적인 성공을 이루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그 판매량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완전한 슈퍼 밴드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보겠습니다. 네, 이 3집 앨범이고요. 완전한 흰색 바탕에 얼굴이 반쯤 없는 이 조각상이 이렇게 있는 3집 앨범이 되고요. 그리고 4집 앨범은 이렇게 검정색 바탕에 가운데 문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앨범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4집 앨범인데요. 이 그림이 이제 그 프랑스 7월 대혁명을 모티브로 한 그 작품을 따와서 이렇게 4집 앨범에 표지 사진으로 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변혁기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5집, 6집, 7집인데요. 사운드 컨셉의 변화를 주면서 다양한 음악 장르를 적용을 하는 그런 앨범이 되겠습니다. 2011년 10월에 5집 정규 앨범 마일로 자일로토라는 앨범을 발매를 하게 되고요. 이 앨범의 컨셉은 소년과 소녀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프로듀서로 브라이언 이노가 참여를 했고요. 일렉트로니카 사운드의 극대화를 이루어내고요. 그리고 화려한 전자음을 많이 사용한 그런 전작과는 다른 형태의 앨범이 되겠습니다. 히트곡으로는 파라다이스, 에브리, 티어드랍 이즈 워터풀 등이 있고요. 그리고 2014년 5월에 6집 앨범 고스트 스토리즈를 발매하게 됩니다. 프로듀서로 아델의 앨범에 참가했던 폴 에버스, 그리고 존 홉킨스, 그 다음에 아비치 팀벌랜드가 참여를 하게 되고요. 이 두 분은 힙합과 그 다음에 EDM 관련된 그런 프로듀서가 되겠습니다. 기네스 펠트로와 결별로 인해서 영감을 얻은 그런 앨범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사운드 성향이 일렉트로닉적이고 신스팝적인 앨범이 되겠습니다. 수록곡으로는 매직, 미드나잇, 스카이 프로보 스타즈 같은 곡들이 있고요. 그리고 2015년 12월 7집 앨범 A Head Full of Dreams를 발매를 하고요. 프로듀서로 닉 심슨 그리고 노르웨이 출신의 스타게이트라는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앨범은 전반적으로 팝 뮤직의 성향의 앨범이고요. 히트곡으로는 에버그로우, 어드벤처 오브 더 라이프타임 등이 있고요. 이 세 장의 앨범 자켓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5집 앨범의 자켓인데요. 소년과 소녀의 사랑 이야기를 컨셉으로 담은 앨범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상당히 컬러풀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6집 앨범의 앨범 자켓인데요. 검정색 바탕에 천사의 날개 문양이 이렇게 있고요. 네, 그리고 가장 최근작 7집 앨범 자켓 사진이고요. 가운데 무수히 많은 원 문양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러풀하게 각종 사파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5집, 6집, 7집 이 시기는
전작에 비해서는 상당히 락적인 성향보다는 전반적으로 일렉트로닉적이고 사이키델릭하면서 그리고 팝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한 그런 앨범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골수 초창기 콜드플레이 팬들은 이 음반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은 그런 분들이 많고요. 그런데 이제 콜드플레이 입장에서는 시종일관 똑같은 성향보다는 나이가 들고 또 팝신의 여러 분야의 또 뮤지션들을 또 만나면서 이렇게 다양한 시도도 하게 되는 그런 콜드플레이의 모습도 한편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017년도 4월 15일과 16일 양일 동안 서울에서 콘서트를 하게 되는데요. 현대카드 슈퍼 콘서트의 기획으로 콜드플레이가 바로 내한 공연을 최초로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공연 당시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마이크 스탠드에 태극기를 이렇게 걸쳐 놓고 노래를 부르는 그 크리스 마틴이 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한국 팬들이 떼창을 많이 부르는 그런 모습에 또한 멤버들도 많이 감동을 받았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콜드플레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초창기에는 이 콜드플레이가 영국 특유의 감성인 그 모던 락과 그 다음에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팝 발라드고 그 다음에 정통적인 모던 락 넘버들을 많이 연주를 하고 앨범에 실었고요. 그 다음에는 최근에 들어서 발표한 세 장의 앨범은 조금 더 일렉트로닉적이고 신디사이저가 많이 들어간 그런 팝적인 앨범을 연거푸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 세계적인 슈퍼밴드 콜드플레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아래에 제 사진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콜드플레이의 대표곡을 제가 올려놓았으니까 클릭하셔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아티스트 스케치 제4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